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립재활원 입원 생활과 대략적인 치료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재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입원 후 스케줄을 짜게 되는데 오전 9시부터 4시까지 스케줄을 짜면 돼요. 5시 이후엔 치료가 없습니다. 저희가 직접 적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적어주시기도 했는데 시간은 저희가 알아서 보고 조정해야 하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국립재활원까지 갔으면 병원 측에서 알아서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가 이제 알아서 해야 됩니다. 보호자의 역할이 여기서부터 이제 더 커져요. 저희 같이 이제 간병인 보호자분들이 알아서 시간과 운동량을 조율하고 추천받고, 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담당 의사분이나 간호사분들께 적합한지 의논해보고 결정하시면 되는데, 원하는 치료가 있다고 해서 다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국립재활원 오실 때도 이제 대기하신 것처럼 국립재활원에 들어와서도 대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어쨌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로봇 치료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상지 치료라고도 했어요. 입원하자마자 이제 신청했는데 한 달 뒤에 하게 되었죠. 그래서 너무 아쉬웠는데 그래도 빠른 거라고, 운이 좋다고 주변에서 많이들 그러셨었어요. 그러니까 입원과 동시에 담당 의사분을 만나면 빠르게 상담을 받고 이것저것 다니시면서 부지런히 신청을 하세요. 시간표는 이제 저희가 채워넣기 나름인데,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서 처음에는 할 수 있는 걸 채워 넣으시다가 나중에 이제 계속 상담을 하셔가지고 늘려가시는 거예요. 다 빼곡히 채우시라 그랬잖아요. 나중에는 거짓말 안 하고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는 밥만 일반 병실에서 먹고 맨날 치료실에 있었던 기억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치료실을 이제 꼼꼼히 좀 적어 놓으세요. 왜냐면은 이제 구간은 입원실이 있고 보통 신간, 본간, 나래간까지 막 이쪽 저쪽 다니셔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한 건물이 아니라 여기는 뭐 세 건물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저기 다니시다 보면은 헷갈리니까 어디서 어떤 치료가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보호자분들이 잘 알아야 헤매지 않겠죠. 그러니까는 치료를 따라다니시면서 봐주시고, 주의할 점은 국립재활원은 1인 1 보호자가 항상 상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병원과 달리 오후 5시 이후에는 간호사분들이 많이 퇴근하세요. 당직하시는 분만 계시기 때문에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보호자분들이 꼭 옆에 있어야 되고, 자리를 비우는 것도 안 돼요. 간호사분께 이제 혹시나 외출할 일이 있어서 외출한다고 하시면 아마 다른 보호자분이 있어야 된다고 하실 거예요. 혹시 뭐 나중에 환자가 혼자 생활하는 게 부족함이 없고, 뭐 화장실도 혼자 가고 밥도 혼자 먹고 의사 선생님 얘기하는 거를 뭐 우리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인지 상태, 그 정도가 되면은 이제 저희가 외출이 자유로워지겠죠. 그렇지만은 초반에는 절대로 외출 외박이 안 됩니다. 음, 국립재활원 입원 생활을 정리를 해보자면, 상담을 통해서 치료 스케줄을 잡고 그 다음에 1 환자 1 간병인이 상주를 하고 있어야 하고, 전원 시 꼭 먹던 약을 지참해 가서 간호사분에게 주세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이제 국립재활원에서 같은 약으로 주시거든요. 그럼 그거 받아서 드시면 되시고, 그리고 치료를 받으러 갈 때는 따로 연락을 주지 않기 때문에 시간표와 이제 그 어디 치료실인지 알아서 치료를 받으러 환자와 이동을 해주고, 만약에 시간이 되어서도 안 가면 전화가 옵니다. 예전에 저희가 학원 빠지면은 학원에서 전화 오듯이 와가지고 왜 안 오냐 이러면서 전화가 오니까 미리미리 가셔가지고 재활 잘 받으시면 되세요. 여기서 제일 좋았던 프로그램은 외출 외박이 가능했었는데, 이게 이제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좀 귀찮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바로 옆이 집이었거든요. 바로 옆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같은 서울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출도 하고 외박도 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가지고 쉬었어요. 이게 환자의 심신 안정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에 이제 가서 좀 쉬고 TV 보고 씻고 막 이런 행동을 하다 보니까 환자가 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이제 큰 마트 있잖아요. 바닥이 평평하니까. 그런 데를 가가지고 이제 조금 구경하고 막 물품 같은 거 막 글씨도 읽고 막 뭐 알록달록하니까 또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면서 인지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제 저희 입장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좀 많은 걸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무섭다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많이 빨리 다닌다는 거예요. 뭐 차도 빠르고 사람도 빠르고 막 이렇게 느끼더라고요, 환자가. 왜냐면 이제 병원에서 계속 누워만 있고 느린 것만 봐서 그러는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차가 너무 빠르다, 약간 멀미도 느끼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계속 꾸준히 외출을 하고 외박을 하고 이랬더니 좀 나아지더라고요. 입원 생활을 하면서 상담도 많이 받고 재활 활동도 다방면으로 많이 하고, 걷는 연습 같은 것도 뭐 당연히 했죠. 일어서는 연습. 그리고 항상 말을 많이 하게끔 유도를 했어요.
뭐 상황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뭐 어떡할 거야? 뭐 할래? 뭐 했어?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고 병원 측에서는 이제 되게 신기한 재활을 했었는데 저한테는 신기했죠. 근데 저는 이제 두 발로 서고 두 손을 쓰고 이런 것만 재활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 손으로 옷 입는 방법, 뭐 한 손으로 밥 먹는 거, 씻는 거 이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환자는 조금씩 불편함이 덜어졌는데 되게 충격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저런 것도 재활인가? 막 이랬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게 재활이죠. 환자가 이제 더 편해지니까. 근데 저는 이제 무조건 두 손 쓸 수 있게, 더 나을 수 있게, 이런 생각만 했던 거예요. 하여튼 굉장히 허를 찔렸던 그런 치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전에는 이제 중증 환자 등록을 하고 대학병원에서는 40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여기 국립재활원에 와서는 한 220에서 240만 원 정도? 그것도 이제 저희 치료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는 반값으로 줄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국립재활원이나 시립재활원은 이제 이렇게 나라에서 하거나 아니면 시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저렴한 것도 같았습니다. 참고하시고 좋은 치료 받으세요.